제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저 차 진짜 비싼 거 타고 다녀요. 이런 미친놈은 없죠, 여러분들. 그죠? 맞죠? 이런 미친놈이 있으면 바로 손절각이에요, 손절각. 자,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저 비싼 차 타고 다녀요?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싼 차길래 저렇게 계속 비싼 차라고 강조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얼마짜리 좀 보여주세요. 장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부에 보여드리기를 얼마짜리냐면 얘가 1,000,000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 저 거짓말쟁이 막 그죠? 거짓말쟁이자 이것만 보면 1,000,000원 이렇게 하면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지 1,000,000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느낌이 그렇죠. 뭐야 거짓말이네 이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어떻게 보여드릴까? 5억짜리 참 비싸죠 여러분들. 5억 빼기 4억 9천만 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둘 다 1,000,000원짜리 맞죠? 근데 왜 아까 우리 전자는 그냥 1,000,000원이니까 뭐야 이거고. 근데 후자는 느낌이 어때요? 5억에서 4억 9천 뺐다라고 차량 감가상각 되잖아요 여러분 타다 보면. 맞죠? 그러면 5억 주고 산 차인데 오래 타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4억 9천 돼서 1,000,000원 됐다 이런 정보니까 둘 다 1,000,000원 남아있는 건 맞지만 정보 자체가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단지 1,000,000원 이렇게 보여줄 거냐 아니면 5억 빼기 4억 9천만 원 이렇게 보여줄 거냐 알죠? 그 두 개에 대해서 연습하실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에서 둘 다 인정합니다. 알죠? 자 보시죠. 자 일단 직접법.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를 배우시는 게 아니라요. 감가상각비를 배우시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서 회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는지를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회계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여러분들 논리예요, 논리. 자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자, 2023년 1월 1일에 차량 문방구를 10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하고 취득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차를 샀으면 몇 년 탈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겠죠. 몇 년 탈 것 같은지. 그래서 회계에서요. 요 차량 문방구의 내용연수. 아까 우리 내용연수가 사용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년 탈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1년씩 탈 때마다 여러분 얼마씩 감가상각이 되면 될까요? 상식적으로. 100만 원 주고 산 차인데 5년 탈 것 같으면. 그래서 1년에 그냥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20만 원씩 까면 되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우리 감가상각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12월 31일 하는 결산이고요. 출제 엄청나게 합니다. 일단 그래서 회사가 이제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사용했죠. 그럼 1년치 감가상각비 20만 원 적은 거예요. 했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비용을 계상하다라는 건 비용을 장부에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차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 까야죠. 맞죠?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깐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 즉 차량은 얼마짜리로 표시가 될까요? 그냥 100만 원 빼기 20? 아니죠. 둘 다 얘 차변의 차량 운반구고 대변의 차량 운반구 뺐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건 무시하고 재무상태표의 차량 운반구만 보면 그냥 8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직접 뺐으니까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차량 운반구 같은 이름 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아까로 따지면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차를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사례 들 건 뭐냐면 이거 100만 원 주고 산 차인데 1년 타다 보니까 20만 원 까져서 80만 원 차 됐다라는 정보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둘 다 인정하지만 우리한테는 두 번째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를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사례 똑같아요. 사례는 똑같아요. 여러분, 사례 똑같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자, 근데 제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이 차는 100만 원 주고 산 차인데 1년 타다 보니까 20만 원 까졌다. 이렇게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변에다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직접 까게 되면은 차량은 다시 그냥 딸랑 80만 원이라고 표시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차량이 까진 걸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차를 까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감가상각이 되면 우리가 1년 타면 20만 원 쌓이겠죠. 감가상각이. 2년 타면 40만 원 쌓이겠죠. 여러분들. 3년 타면 60만 원 쌓이겠, 60만 원이 쌓이겠죠. 우리 회계에서 누적의 개념을 누계라고 한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빼 계정 과목 하나를 어거지로 만들어냈어요. 너는 차량 운반구를 빼는데 이름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가지만 넌 본질은 차를 까는 계정 과목이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해야지만 차량 운반구라는 걸 직접 사용해 버리게 되면 또 차량은 80만 원, 80만 원이라고만 표시가 되니까 100만 원 빼기 20만 원 이렇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차가 까졌다라는 걸 차량 운반구를 까는 게 직접 까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이 쌓여져 있는 금액. 그러니까 이름은 감가상각 누계인데 얘는 본질은 차를 까는 어거지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네,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얼마로 표시가 돼 있냐면 8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지 않죠? 왜냐,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이름 썼지 차량 운반구를 직접 빼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는 1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알죠? 자, 근데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은 해당 감가상각 자산이랑 같이 붙어 다녀요. 우리가 원래 분계는 무조건 플러스로 끊어야죠. 분계에서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분계는 플러스로 무조건 끊어야 되니까 여기 대변에 플러스로 적혀져 있지만 얘는 실제로 차량 운반구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되세요? 처음에는 차량 운반구가 100만 원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요 아래 감가상각 누계액이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20만 원 까졌잖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2년 타면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대변대생이잖아요. 대변대생인데 항상 차량 운반구라는 놈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얘를 차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럼 이항을 하면 음수가 걸리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기 2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따지면 차량 운반구는 나 100만 원 주고 산 차예요 한다면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 위에 있는 차량이 너 감가상각이 돼서 40만 원 20만 원 까졌잖아 라고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2년 지나면 얘는 40만 원 따라다니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8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릴게. 실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예 그냥 해놨어요. 여기다. 여기 보이시죠?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예 네모 칠게요. 여기. 이렇게. 이 회사는 뭐 기계가 없나 봐요. 보시면 여기 있죠. 건물은 한 32억 주고 산 건물이에요. 됐죠? 근데 회사가 사용하다 보니까 대략 한 6억 2천까지 까졌다라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됐죠?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 한 26억 나오겠죠? 남아있는 게.
근데 이용자들한테는 제조기업의 건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가 감가상각이 돼서 까져서 얼마 됐다라고 정보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차량 운반구에 9,600만 원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6,400만 원 까졌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형자산은 무조건 얘를 다 써야 돼요.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같이 써야지 그냥 퉁쳐버리시면 그거 정답 0입니다. 0 안 줘요. 알죠? 그 회사의 유형자산은 워낙 중요한 그거 가지고 회사 영업활동에 쓰이잖아요. 주로. 기계 가지고 제품 만들고 건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공장을 가동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주고 샀고 여태까지 감가상각이 얼마 됐는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알죠? 이거요.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 나중에 그 실기할 때 장부조회라는 걸 한다면서요.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그걸 찾아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할 때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물어보지 보실게요. 이렇게 이제 찾으면서 문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얼마라고 답을 진짜 많이 하냐면 100만 원이라고 답을 진짜 많이 합니다. 맞죠? 이 100만 원은 장부 금액이에요?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예요. 근데 장부 금액은 우리 장부 금액이 뭐예요? 장부상에 남아있는 금액이었잖아요. 장부상에 남아있는 건 20만 원을 감가상각으로 까였기 때문에 80만 원 남아있는 거예요. 또 장부 금액은 80만 원이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장부 금액을 안 줍니다. 절대. 절대 안 줘요. 알죠? 그래서 꼭 이렇게 시다발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렇게 시다발이 계정 과목을 달고 다니는 애들은 걔까지 고려한 게 장부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이런 애들 앞으로 엄청나게 보실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본질은 본질은 위에 있는 놈인데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을 직접 쓰면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을 대체할 다른 계정 과목 수수료 다 만들어냅니다. 회계에서는. 알죠? 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표시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다 인정합니다. 방금 했던 이렇게 차량 운반구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빼서 80만 원 하는 거랑 그냥 80만 원이라고 제공하는 거 둘 다 인정해요. 오해지 마시고 유형자산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곳 가면은 뭐 제품은 뭐 300만 원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아셨죠? 아무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거죠. 만약에 제가 졸부가 됐어요. 졸부가 벼락부자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벼락부자. 그럼 벼락부자 되면 처음엔 내가 가난했잖아요. 뭐 가난했는데 벼락부자 됐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기 싫어요?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자랑하고 싶으니까 5억 빼기 4억 9천만 원 이렇게 다 표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부자다. 근데 비싼 차인데 오래 탔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에요. 1,000만 원 이렇게 표시하면 사람들이 거지네. 씨. 이래요? 사람들 이재용 회장 거지네. 뭐야?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 되게 소박하게 좀 그죠? 비싼 차이신데 특히 차 광이신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부자들 중에. 맞죠? 보면 오래 타셨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거지네. 뭐 차가 있다고요? 이렇게 하진 않죠,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유형자산은 꼭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외워주시고요. 아셨죠? 자, 예를 설명을